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도 못 박은 압구정이라는 주제로 서울 시내 전체의 거래 동향과 또 집값 동향, 그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럴 때 우리 투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지금 한 2주 반, 3주 정도가 가까이 됐네요.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2, 3주가 지나면 대충 방향을 잡을 것이다. 집값의 방향이. 지금 현재 부분은 일단 압구정은 지금 이제 14억, 뭐 8억 이런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압구정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최고의 입지를 어디냐라고 뽑는다면 결국은 압구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강합니다. 압구정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전체로 보면 거래량은 좀 대폭 감소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관망세가 맞죠. 관망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압구정 아파트가 이제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억, 83억, 53억. 참 힘든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그 재건축이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여기 83억 하시는 분이 6억 대출 규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진 사람들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쳐다보면서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가질 건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그 토지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심리가 머릿속에는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상승폭이 이제 줄었다고는 하죠. 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외곽 지역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남이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전체적인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갔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40억 하던 아파트가 이제 45억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다시 40억 근처로 왔습니다. 그걸 하락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폭등할 때 올랐던 금액이 웬만큼 오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오던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 성동, 마포, 이런 데가 지금 거의 전에 한 20억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25억이 된 걸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24억짜리가 나오면 그게 하락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를 영향을 받는 곳도 있지만 안 받는 그런 곳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옆으로 풍선 효과를 내서 주변 지역의 상승까지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거래량은 표로 보셔도 알지만 상당히 거래량은 줄은 건 맞습니다. 전체 거래량도 줄었고 또 최고가로 거래되던 그 거래량도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좀 전에도 그 압구정 주요 단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승액으로 보면 14억, 8억 이렇습니다. 큰 규모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0.73에서 0.33입니다. 이게 7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한 건가요? 하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마포도 0.85에서 0.60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감구라고 하는 구로구 예를 들면 0.12%에서 0.18%로 오히려 상승한 이거는 분명한 상승이 맞는 것이죠.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좀 힘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판단하는 지역들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그런 중요한 지역들은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엊그저께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인상한다거나 뭐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또 공정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보유세는 인상이 보류된다 하니까 과거 사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종부세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보류가 됐다고 하니까 또 이런 현상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서울 기타 지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성동, 마포, 그다음에 광진 이런 데도 상승폭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외곽이라고 봤던 강북의 노도강 지역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을철이 되면 6.27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차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 지역에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시세 조사도 하고 또 실거래가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6.27 이전보다 다 뭐 1, 2억씩은 다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비교를 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 지역이 20억이라고 하는데 서울 중심 지역이 아까 2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20억짜리가 싸다고 20억짜리를 매매를 할까 하다가 서울 중심부가 25억인데 서울 외곽이 20억이면 굳이 뭐하러? 이러면서 다시 가운데로 가고 결국은 이래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휴가 관계로 방송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